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1도로 다른 지역보다 10도 이상 높았고 포항과 영덕 등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축사는 환경민원을 이유로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짓도록 하는 이른바 거리 제한 조례를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데요. 포항시의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강하다 보니 축사를 들판 한가운데로 옮기거나 아예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등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우 10여 마리를 키우며 송아지를 낳아 내다 파는 축산 농가입니다. 축사가 노후되고 마을 가운데 있어 그동안 환경민원이 잇따르면서 최근 도로 건너편에 새 축사를 지으려고 턱까지 닦아놓았지만 정작 축사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2012년 조례로 정한 축사 거리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한우를 5마리 이상 키우려면 민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150m 거리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소축사 제한 거리는 인근 경주시의 3배에 이르는 등 경북 최고 수준이어서 너무 지나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제한거리가 50m인 것과 비교하면 6배에 이를 정도로 규제가 강합니다. 축사 틀을 닦아 놓고도 거리 제한 데가 걸려서 실질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축사 짓는 포기 상태로 있습니다. 인근에 최근 새로 지은 축사. 마을에서 밀려나 자리 잡은 곳은 뜻밖에도 들판 한가운데입니다. 새로 짓는 축사의 상당수가 이렇게 들판으로 모여들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사를 피해 항공 방제를 해야 해 벼농사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축산 농민들은 소가 농약에 노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농약이 날려서 가축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축사가 이렇게 덜 중간에 오다 보니까 주변의 농지에 방제가 덜 될까 싶어서 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 거리 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거리 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부추한우 브랜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지금 같은 법으로 딱 묶여져 있는데 브랜드 사업에도 우리 같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항시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환경 민원이 많아지고 도농 복합 도시의 특수성 탓에 축사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외지에서 많이 이제 전원주택지가 들어오는데 옆에서 냄새 나고 하면은 조금만 놔두면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축사 인근에 사는 주민과 축산 농민이 공존할 수 있는 포항시의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둔 세수는 8조 5,900억 원으로 4년 전 4조 4,500억 원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가 늘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수가 오히려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10%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고 강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11%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120가구로 전달보다 540여 가구 늘었으며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미분양 주택 가운데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부터 10% 안팎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59로 지난달에 비해 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달 67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고 이달 전망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철강공단 모 업체의 납품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 고철을 납품하는 업자가 고철에 다른 것을 섞는 수법으로 양을 부풀려 공급하고 차익을 챙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자가 챙긴 돈 일부가 철강업체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0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말까지 회원 7천여 명을 상대로 스포츠 경기에 최대 120만 원을 걸도록 해 24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35살 정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박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총책에게 직원 채용과 대포 통장 조달, 도박 자금 관리를 맡겼고 중국 사무실에는 운영팀과 방송팀까지 두며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 5년간 오간 판돈만 3,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어민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달부터 감포항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해 내년 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1,000제곱미터의 수산물 가공 처리장, 위판장과 함께 옥상 정원 등의 관광 편의시설도 갖춰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들의 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조만간 동해 연안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남과 제주 먼바다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1헥타르당 최대 100개체가량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초쯤 동해 연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국내 연안 유입은 지난해보다 10일 빠른 것으로 올해는 해파리를 이송하는 대마 난류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은 도의원과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이임 인사, 후반기 의장의 출범 인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상임위원장 7자리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차지했고 이 가운데는 폭행과 뺑소니 전과가 있는 의원도 포함돼 있어 후반기 시작부터 도의회 위상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9회 포항 새오녀 문화제를 열고 유공자 12명을 표창했습니다. 38개 여성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퓨전 부채춤을 공연했고 내빈 10명도 시민행복, 창조도시 등의 글이 적힌 물고기를 낚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향토 음식 체험과 여성 명함 만들기, 포항공항 이용하기 등의 체험과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포항 지역 전문직 여성들로 구성된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포항클럽은 오늘 포항문예회관에서 2월 이퀄 페이데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퀄 페이데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같아지는 날을 뜻하는데 한국은 5월 23일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